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은 하루 좀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증시는 급락세로 마감이 되었지만 사실은 아마존이 또 좀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리오프닝 주식들, 코로나 피해 주식들이 오늘 대거 급등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드릴 얘기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2월 시장, 2월 시장에서, 어떤 반전의 주인공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2월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명절 지나면서 이제부터 2022년 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게 맞는 것이죠. 그죠?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죠? 예, 이제 시작인데, 이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어떤 반전 신호를 주는 종목군들, 이 주식들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뭐 진짜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호랑이 해니까요. 호랑이처럼 또 사자처럼 잔기술 부리지 마시고 잔기교 부리지 마시고 요즘 통큰 또 좀 묵직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장 얘기를 간단히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 반전의 주인공들 얘기를 쭉쭉 드려볼게요. 꼭 같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네. 오늘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었죠?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하락 이유는 이제 뭡니까? 메타 플랫폼 실적이 부진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좀 막혀 있는 내용들이 있죠. 애플 관련해서 이제 뭐 악재도 좀 있었지만 사실은 성장성에 의문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요거는 이따 주가를 한번 좀 보드리겠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거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22가 매파적인 발언을 조기 긴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쪽도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죠. 미증시는 사실 쉴자리에서 쉬었던 거예요. 쉴자리 쉬었던 겁니다. 나스닥도 지금 보시게 되면 며칠 올랐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마이너스 한 3.9% 완전 폭락을 했던 거니까요. 쇼크죠. 특히 이제 기술주들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안에서 보게 되면 뭐 이런 그림이었습니까? 야, 이거 뭐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흉했던 것이죠. 그죠? 다만 이놈이 죽였던 시장을 그죠? 에, 이 녀석이 살렸다. 아마존이 이제 장 마감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 여기에 리비안 투자를 잘해갖고 그죠? 아우 대박을 쳤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 시간에 급등을 하고 미국 지수 선물을 요즘에 미국 시장은 뭐 약간 코인 시장 같이 정말 변동이 큽니다. 막 폭락했다가 다시 살려놓고 폭락했다가 다시 살려놓고 장난 아닙니다. 그죠? 응? 그런 거 아마 최근에 계속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죠? 네, 여러분들 뭐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오늘 사실 진짜 반가운 소식은 국내 리오프닝 주식들입니다.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도 가끔씩 생각이 나가지고 좀 이따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주요 종목들 반전 2월 시장의 반전의 주인공들을 좀 이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지수 선물이 좀 오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됐어? 전략 후강으로 돌았습니다. 전략 후강으로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상황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명절 지나고 미국 시장이 4일 오르고 뭐 일본 증시가 오른 것들을 전날에 반영을 했지만 좀 밋밋했고요. 그죠? 다만 약세론자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말씀드린 대로 3월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거는 불확실성 해소다. 그 전까지 2월장에서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선한 호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증시가 미리 반영하면서 저가 매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치고받는 시장에서 기간 조정의 어떤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서 3월로 넘어가는 그래서 2월에 차근히 잡아두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올 상반기 시장에 뭐 그런 전망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네, 전망을 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반상회 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저도 제 이름을 남길지 모르겠지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다.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폭락장이 지나면 폭락장 이후에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남겨야지 현금을 남기면 안 된다. 그죠? 어정쩡하게 손해보고 팔고 다시 잡고 다시 팔고 그죠? 오히려 이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잃게 된다. 폭락장 이후에는 주식 투자자들은 반드시 주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게 생긴다라는 얘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1.5% 올랐고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또 좋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도 오늘 대거 순매수가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1.2% 그래서 돌려놨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여기서 오르게 되면 변동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저점을 우리는 확인을 했다. 이 저점은 어떤 악재를 반영했죠? 첫 번째,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3월 금리 인상, 그리고 올해 많으면 5회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적 긴축도 할 것이다. 이런 거 반영을 하고 있는 지수대입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불확실성도 이미 반영한 자리입니다. 그죠? 사실 미국의 조기 긴축은 계속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긴축 강도는 좀 강화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면에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들은 기업 실적이라는 얘기 드렸죠. 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뭐냐면 요거예요. 코로나 2년 만에 계절 독감으로 전환을 그죠? 중대본이 그죠? 계절 독감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죠? 네. 요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거를 여기 45만 원인가? 이 45만 원 아래에선 차근히 좀 잡아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요 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요 날. 이게 명절 전이죠. 그죠? 그리고 전날에 2월 3일 목요일에 이 주식을 매수하시라고 사인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시가에도 하실 분들은 좀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값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시가총액이 지금 117조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여기서 40만원 초반에서 40만원 중반 여기는 지지라인이다. 저가 해볼 수 있는 라인이다. 왜냐하면 이 주식은 지금 코스피 200에는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코스피 200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언제 편입되냐면 다음 달 3월 10일인가요? 3월 10일이 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만기일. 이때 편입됩니다. 그럼 2월 동안에는 MSCI 2월 14일.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 배터리 관련한 ETF 있지 않습니까? 그죠? 2월 9일. 2월 한 달 동안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이 주식은 계속 오를까? 그렇진 않고요. 죄송합니다. 아마 3월 만기일까지는 이런 상승 모드를 탈 가능성이 있다. 아마 만기일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은 주식을 좀 들고 있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차피 40만 원 초반대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주식을 좀 사두고 가보자. 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2차 전지 쪽에서 소재주 중에서 오늘 뭐 후속주들, 뭐 후성 같은 것도 좀 오르고 최근에 뭐 나노 신소재가 이렇게 저가 매력도 생기고 튀어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던 동원 시스템즈는 뭐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봐요. 제가 이 기업 내용은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수급만 한번 보세요.
이 쉬지 않고 사들이는, 그죠? 네. 사실 저는 이 주식을 이 가격대에 시작을 하면서 사실 7만 원 이상대를 보면서 올해 가고 있는 주식인데, 사실 최근에 시장이 급락할 때 한번 밀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저가 매력이 들어왔고, 그죠? 우리도 저가 매수. 여기는 다 돌려놨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휘둘리지 않은 분들이 누리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자, 뭐 특징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뒷부분 꼭 들어보세요. 리오프닝 주식들, 네, 코로나 피해 주식들, 이거 얘기는 잠시 뒤에. 사실 걔들이 주인공인데 오늘 뒷부분 얘기하고요. 게임주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주. 카카오 게임주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것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성장성의 어떤 문제, 주가가 떨어질 때 또 안 좋은 얘기들은 막 쏟아내고, 실적이 빠지고, 전망이 빠지고, 그 다음에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주가가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뷰가 달라져요. 응? 게임 회사지만 엔터로 사업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죠? 네. 잠시만요. 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잠시만요. 그리고 또 오딘이, 네, 이 구글 매출 1위를 다시 탈환을 했다라는 소식에 저가 매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게임주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엔터주들 중에서도 소위 이렇게. 그래서 이 코스닥이 시장이 살아나면서 게임주들도 그렇고요. 여기 엔터주들도 그렇고요. 엔터는 또 리오프닝하고 같이 맞물렸죠. 오늘은 그것 때문에 오른 거고. 여기에 뭐 NFT 관련한 주식들, 또 여기 뭐 메타버스 관련한 주식들도 같이. 자, 그런 저가 매력이 생기고 돌리고 있다. 오늘 뭐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오늘 뭐 가장 기분 좋은 것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잘 봐주세요. 이거는 코덱스 K 메타버스 ETF인데, 아마 코스닥이 반전이 계속 이어지면 이 주식들이 반전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같이 움직이는 섹터 종목군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걔들은 좀 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사실 요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만에 계절 독감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 주식들이 대거 급등했습니다. 꼭 여러분들 사실 여기가 끝은 아니니까요. 시간 투자해서 큰 성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 매력은 분명하죠. 제가 이 주식들이 어떻게 될지 뻔한 스토리들을 좀 알아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는 항상 늘 변수가 생기는 법이지 않습니까? 더딘 흐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는 2년 동안 괴롭혔고 이 관련한 주식의 주가를 2년 동안 실망을 시켰다. 물론 중간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지만, 그죠?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떨어져서 정말로 좋은 저가 매력이 찬스가 있었다. 뷰를 한결같이 갔던 분들은 그죠? 차근히 보유하시고 또는 최근에 저가 매수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제 오늘도 샀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산 주식은 또 오늘 대거 급등했어요. 오늘 아침에 뭐 진에어 같은 거, 뭐 아시아나공도 그렇지만, 그죠? 또 엔터주들도 화이븐 이런 애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고. 오늘 진에어 같은 경우 뭐 장중에 뭐 어마하게 올랐습니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말이죠. 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의료 체계의 여력, 지금 이런 거죠. 의료 체계의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다. 그래서 일상 회복으로 갈 것이다.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이게 오늘 중대본 이길 제1통제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은 거의 이제 뭐 내일이면 이제 이번 주말에 한 3만 명 되겠죠. 다음 주면 3만 명 당연히 넘어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도는 떨어지고 있다. 감염은 엄청나게.
결국에는 우린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다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그죠? 올해 2022년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우리도 바다 건넌 미국도 그죠? 섹터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재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제가 매수 사인을 또 딱 냈습니다. 기네요. 최근에도 좀 사들이는 거죠. 이거 너무 싸졌으니까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코로나가 결국에는 이 변이를 거치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계절병처럼 그죠? 계절 독감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죠? 오늘 지네어는 주가가 거의 장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29% 찍고 17%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뭐 이렇게 급등해서 난 좀 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난 좀 지겨워. 그러면 좀 올라오면 좀 정리해서 다른 거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 리오프닝 주식들 얘기해드리고 몇 가지 또 주목해서 아까 2월 증시의 어떤 큰 분기점이 만들어지는 종목군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지네어 수급은 이렇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데 개인들이 오늘 대량으로 매도한 건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제주항공도 12%나 올랐습니다. FSC, 대한항공은 3% 올랐지만 특히 아시아나 제가 아시아나항공하고 지네요. FSC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사고, 그다음 LCC 쪽에서는 지네어를 매수하시라고 오전에 중대본 발표 이전에 이제 사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거리두기는 연장되겠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멘트는 당연히. 하지만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중증도는 떨어진다. 이러면 아마 이런 멘트 정도는 최소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 예.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전히 아직도 저가권에 있습니다. 그죠? 삼중 바닥을 만드는 뭐 그런 흐름으로 보이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투어가 오늘 10%나 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하나투어 모드투어 명절 전에 매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투어도 다중바닥입니다. 근데 수급도 그랬고요. 특히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면서 명절 전에 이거 매수해야 된다. 이날. 마지막. 그 다음에 어제 매수. 오늘 아침에도 개장하고 나서 시가를 매수하시라고. 오늘 모드투어는 9% 올랐습니다. 만약에 모드투어를 내가 이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가격대에 사는 분들은 이미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그죠? 가볍게 움직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들 관련한 종목군들이 가능성을 보면 됩니다. 악재가 해소되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못 올라가서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격을 보이고 있고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 주식들이 향후에 이런 악재가 해소되면서 기대감이 생기면 주가가 어떻게 터질지에 대한 그런 그죠? 가능성을 보면 되는 거죠. 오늘 모두 투어도 거의 9% 올랐습니다. 하나 투어 10%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주식도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네, 하이트 진로. 저는 사실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고른 주식들은. 이거는 어제도 제가 좀 주식을 사시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도 개장 전에 별표를 드렸어요. 주식에서 개장하면 사시라는 얘기죠. 오늘 하이트 진로는 9%나 올랐다.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제 주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작년보다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이거 코로나 피해준데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고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소주값 인상이 있습니다. 이런 재료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 자 카지노 주식도 보면은 강원랜드가 오늘 4%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는 정말 좋은 찬스라고 그랬죠. 그죠? 정말 좋은 찬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강원랜드 수급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치게 되면 주가가 수급이 엄청 좋습니다. 그냥 뻔한 거예요. 오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8.6%나 올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7,000원대 그냥 가지고 있었다. 그럼 사실 이제 오늘 뭐 16,000원대 이미 16,000원대 중반에 왔으니까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폭락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또 한 번의 폭락이 있었지만 얘는 잘 버티고 온 겁니다. 호텔 신라가 오늘 6% 바닥을 치고 돌려 세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그죠? 오늘 4% 돌렸습니다. 엔터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SM은 8.2% 올랐습니다. 이거 SM입니다. 하이브 오늘 9%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개장하면서 하이브 주식을 또 YG엔터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보유한 분들은 추가도 할 수 있죠. YG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YG엔터는 뭐 최근에 사실은 여기가 가장 흉했을 거예요. 내가 공개 방송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손절하는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손절하는 각인데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손절이. 이건 저 없는 찬스다. 그래서 명절 전에도 이날은 매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어제 그죠? 그리고 오늘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락은 증시 폭락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 다시 이 자리에 회복을 시켜놓은 거니까요. 엔터주들도 자 리오프닝 기대감 플러스 뭐 있습니까? 저 NFT 뭐 메타버스 이런 것도 같이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올해 실적 개선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좀 미리 빠졌기 때문에 더 좋은 그죠? 저가 매력이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냥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들 종목군들은 살아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LG이노텍이 장중에 마이너스 거의 한 5% 급락을 하다가 좀 땡겨놨습니다. 추세로 훼손하진 않지만 차익 물량도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으로 좀 돌아갔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죠? 오늘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좀 끝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1%대로 좀 됐고요. 하지만 이쪽에서 지금 인터플렉스, 제가 PCB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가 장기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주식은 크게 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따라간 거야. PCB 쪽에서는 이번에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저가 매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차근히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이런 주식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요. 2022년 증시는 큰 분기점은 3월 FOMC다. 금리를 올리겠죠. 첫 번째 금리 올릴 때가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금리 올리고 세 번째 금리 올릴 때는 신선한 악재가 되지 않아요. 이미 이거는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2월은 그 준비하는 과정인데 보통 2월장이 빠졌어야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 문제나 아니면 보다 강도 높은 그죠? 이런 긴축이 조기에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런 걸로 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빠졌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시장 전반으로 가격 매립이 생기는 구간이고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변수가 되는 건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변수로 말씀드린 거는 코로나 문제입니다. 예.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올림픽 이후에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2020년, 21년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뭐 도움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본격적으로 팔걷어 붙이고, 그죠? 우리는 이제 다시 내수를 좀 살리면서, 그죠? 소비를 늘리면서 뭔가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그런 액션을 보였을 때, 우리한테 어떤 내용이, 그죠? 재료가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문제죠. 2년을 죽였는데, 그죠? 아마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저런 종목군들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외 종목군들도 상당합니다. 거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군들도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군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한국 주식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에서도 올해 2022년 큰 성과를 내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피해 주식들 중에서는 한국 주식들도
주가가 당연히 오르겠지만 미국 주식 쪽에서도 올해 아마 이 주식들은 2023년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잘 기억해 두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기점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좀 전에 이제 인터플렉스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도 아까 게임하고 엔터, 또 그 다음 메타버스 ETF랑 같이 좀 묶어서 볼 수 있다. 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니? 아까 백화점은 잠깐 빠졌는데, 여기 뭐 신세계입니다. 제자리 다 찾아왔죠? 이 현대백화점입니다. 이미 다, 그죠? 찾아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삼성전자. 사실은 이거는 시장을 그냥 받쳐주고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이에요. 시총 1, 2, 3위 중에서 지금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1, 2, 3 종목 중에서 조금 더 집중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2월 한 달 동안 집중하는 게 것이 좀 더 낫겠다. 다만 3월 만기일 이후에는 좀 빠질 수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해보면 미국 시장은 급등락하고 있다.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죽인 시장을, 그죠? 아마존이 살렸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자꾸. 네. 이쪽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돌발 재료가 또 생겼다. 그죠? 호재가 생겼다. 바로 이 기능입니다. 코로나 2년 만에 계절 독감 전환.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자, 중요한 건 2022년 시장에 상저하고로 갈 종목군들이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은 맞다. 그렇죠? 다만 코스피가 여기 2020, 2850 언저리에 가면 당연히 저항은 받겠죠. 하지만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가면 팔고 뭐 이거는 그냥 단기 매매하고 단타하는 분들이 토끼처럼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교를 부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잔기교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사실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선 이후로 가야 되고요. 3월 미국의 금리 인상 한 이후 시장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중국 시장의 변화가 좀 생길지를 보여야 되고 지난 2년 동안 죽었던 소위 코로나 피해 주식들이 변화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여기서 포기한 분들도 많을 거고 여기서 뭐 손절한 분들도 많을 거고요. 뒤늦게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막 또 뭐 약세로는 피는 사람들 등살에 떠밀려 가지고 주식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손절한 사람도 많고 손해보고 판 분들도 많지만 결국에 주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하는 거지만 그죠? 참고하는 것이지만 사실 제가 얘기해 드린 것 중에 이건 하나 꼭 명심해 두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악재는 똑같다. 다가오는 모양이 달라서 신선한 악재일수록 시장 영향은 파괴력은 크다. 그죠? 영향을 주고 급락도 만들고 폭락도 만들고 공포도에 절정을 만들게 되면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게 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폭락장 이후에 반드시 주식을 남기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극단적인 저점을 그죠? 추격 매도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거나 담아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남겨야 누릴 수 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2월 시장 반전의 주인공들 일부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외에 그죠? 저가 매력이 터지는 그죠? 이런 반전의 주인공들을 꼭 2월 증시 편입하셔서 올해 상반기 시장에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저희 주말 이벤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요거 유효합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역대급 투자 기회가 될 섹터하고 관련한 종목군들의 황금 키스를
교육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에 큰 기회가 될 주식들, 그죠? 선별을 해뒀습니다. 예, 이 교육 VOD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요거 가입하시는 분들, 황금캐슬 요거 다시 보기 가입하시는 분들은 황금 베팅 6개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베팅 6개월은 뭐 저희가 한 달에 22만 원씩 132만 원인데 요거 황금 캐슬 99만 원에 하시는 분들은 6개월을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급 박스도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1668-436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극단적일 때 가장 사실 공포스럽고 조바심이 나고 하지만 사실 그 시점 지나게 되면 좀 여유가 생기다. 이 주식은 돈 가지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유를 잃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으로 또는 어떤 통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처럼 시장이 죽어나간다.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도 단기간 1월 한 달 동안 코스닥도 1월 한 달 동안 거의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역대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런 공포 국면 이후에 내가 뭘 남길 것이냐. 남겨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설 땐 순식간입니다. 자, 아무튼 여유를 좀 갖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차분히 또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